그렇게 해서 모든 파트들이 리토폴로지가 되고서 섭디가 레벨이 한계치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맵으로 추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 그런 형태까지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표면을 작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아마 그 리토폴을 하기 전에 3단계 정도 리파인 작업에서 모두 완료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도 모양을 변경하시고 싶다 하시면 다시 다이나메시를 하고 모양을 변경하신 다음에 다시 리토폴을 해서 각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섭디를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게 저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개인 작업을 해서 더 세밀한 것들을 하시게 된다면 좀 더 그런 수정이 불가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정도의 디테일만 필요하신다면, 잠시만요, 모기가 날아다녀서. 이 정도의 디테일만 필요하신다고 하신다면 마무리 여기서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도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제 섭디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테일한 이런 선들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모든 작업들을 레이어 마우스로 사용했는데요. 레이어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주게 되냐면, 이거 멈추네요. 뭐가 지금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레이어 마우스가 어떤 효과들을 보게 되냐면, 일단 레이어 마우스 할 때는 인텐시티를 100으로 설정해서 해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이 정도로 해놓고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해놓고 레이지 마우스를 켜고, 레이지 마우스는 0.01 스텝으로 가고 레디우스는 크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정확한 선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걸 켜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많은 표현들이 레이어 마우스로 다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이지 마우스를 켜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가면 이런 장공 슬롯의 느낌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도, 이런 표현들도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드래그 렉탱글로 하고 Alt를 누르고 빼주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프리핸드로 바꾼 후에 레이지 마우스 켜인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간 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브러쉬 작게 해서 스무스로 살짝살짝 눌러주시면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테일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가까이서 보게 되지만 너무 좀 심하네. 멀리서 보게 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물론 강박관념이 있는 부분들은 플레이 빌드업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더 좀 눌러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설명 안 드리는 것 같네요. 제가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해당 평면 클릭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평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면, 왜 안되지? 마스크를 해놨나요? 플래너가 되네요. 여길 이제 평평한 면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길 기준에서 평면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근데 격차가 너무 크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스무스를 약간 주고, 이렇게 스무스를 주고, 이렇게 하면 평면이 되고요. 반대로 여기가 만약에 파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파여 있는데 여기를 평면으로 만들고 한다면 Alt를 누르고 진행을 하면 여기를 평면으로 올려줍니다. 물론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레벨이 너무 큰 차이가 나면 변경이 안 되는데, Alt를 누르고 이렇게 진행하면 거기를 완벽한 평면으로 만들어줘요. 이건 노멀 값이 상관없이 그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여기도 이렇게 해서 평면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슬롯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좋은 기능이 뭐가 있냐면, 레이지 마우스에서 지금 레이어 브러쉬를 볼게요.
레이지 마우스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 레이지 마우스를 해도 직선을 그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기가 힘들거든요. 언제 끝나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레이지 마우스에 있는 백트랙에서 스냅 트랙을 키고 라인을 킨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행한 방향을 뒤로 해서 거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Alt를 누르면 빼기가 되고, 다시 Alt를 띄면 더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레이지 마우스를 해서 백트랙을 이용해서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주고 Alt를 누르고 빼주고 Alt를 띄고 이 부분을 그려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해당 부분들을 만들어 주고요. 거의 다 모든 부분들을 제가 레이어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알파맵을 사용해서 알파맵을 임포트 할게요. 임포트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트라이앵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을 드래그 레프트로 해놓고 인텐시티를 조금 줄여주고요. 레이지 마우스 끄고 이렇게 해서 Alt로 해주면 들어가는 거고, 너무 이게 인텐시티가 적네요. 이건 이제 높이죠. 높이라고 보시면 간편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스무스 살짝 주면 자연스럽게 디테일이 완성되겠죠.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레이어 마우스를 한번 깊게 긋고 이것을 알파 6번을 많이 쓰거든요. 레이어 마우스는 알파 6번으로 해서 얘를 버튼을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고 거기에 또 이렇게 음각을 그어준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디테일이 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레디우스를 작게 하고 단지 이렇게 구멍들을 내준 거에 불과합니다. 스무스를 살짝 주고요. 스무스를 살짝 주고, 그렇게 되면 모든 디테일이 거의 다 레이어 마우스로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레이어 마우스로 한 거고요. 이런 버튼들도 레이어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후에 가운데는 또 이제 들어가게 인텐시티를 좀 줄이고 들어가게 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모든 부분을 저는 레이어 마우스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이런 표면들의 디테일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이런 사각형들을 어떻게 그려주냐면요, 마스크를 사용하는 건데 마스크를 렉탱글을 저렇게 똑바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직선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비금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트랜스포즈를 한 후에 기즈모를 꺼줍니다. 기즈모를 꺼주고 내가 원하는 직선에 이렇게 그려준 후에 컨트롤 누르고 하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니터가 아니고 뷰포트가 이 직선에 정렬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드로우를 하고 렉탱글을 똑바로 그려준 후에 여기를 이제 컨트롤 누르고 살짝 클릭하면 경계면이 블러가 되죠. 그리고 반전하고 친구들을 무브로 해도 되는데, 기존 무브 툴로 해도 되지만 트랜스포즈 무브를 사용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노멀 방향으로 보통 클릭이 되기 때문에 살짝 넣어줍니다. 살짝 넣어주면 해당 부분이 완료되고요. 다시 Q로 해서 스무스로 살짝 경계면을 해주고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축을 한 번씩 옮기면 정렬하기가 편해요. 그렇게 했고, 추가로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이제 나노 메쉬, 마이크로 메쉬로 사용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파맵을 만들었거든요. 알파맵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그냥 새로운 서브툴을 만들어줘요. 새로운 서브툴을 만들어주고 얘를 에디트 상태에서 메이크 폴리메쉬 3D로 해줍니다. 메이크 폴리메쉬 3D로 해주고, 내가 만들고 싶은 이것들을 알파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말고 사각형으로 할게요. 사각형으로 만들고 얘를 에디트해서 메이크 폴리메쉬 3D로 한 후에 다이나메쉬를 한번 그어줍니다. 다이나메쉬 어딨니? 가끔 이런 데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다이나메시 해준 상태에서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주고요. 다시 다이나메시 레졸루션을 좀 높여줄게요. 512 스무스 해주고 다이나메시 다이나메시가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주고 레이어 마우스 말고 클릭 커브 브러쉬로 이렇게 살짝살짝 짜글짜글하게 해줄게요. 이런 걸로 해줄까? 네. 살짝살짝 이렇게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대로 그걸 해야 되지만 제대로 해서 스컬핑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목적상 이렇게 해서 나무 토막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전혀 나무 같진 않지만 예. 이것을 알파맵으로 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도큐멘트에서 이 친구를 내가 쓸 맵 사이즈 정도로 만들어줘요. 1024, 1024 엔터 하고 1024 마우스로 할게요. 자꾸 딴 데를 클릭해서 나가버려가지고 크롭 오케이 예스 하면 이제 내가 만든 것을 다시 불러와요. 다시 불러와서 얘가 레이어에서 W가 켜있으면 랩이라고 해서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을 눌러주고 왔다 갔다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다시 그릴게요. 좀 크게 얘를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맞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냥 대충 하죠. 그 상태에서 랩이 켜 있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듀플리케이트 해서 또 옮겨주고요. 다시 듀플리케이트 해서 또 옮겨주고요.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타블렛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을 움직일 수 있어요. 또 레이어에서 듀플리케이트 옮겨주고요. 또 레이어에서 듀플리케이트 옮겨주고요. 아,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되면 애매한데. 다시 또 그래도 그냥 동영상 목적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듀플리케이트. 나머지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좀 줄여줘야 되는데 얘를 다 일일이 정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 상태로 할게요. 이 상태에서 알파에 보면 트랜스포가 있어요. 트랜스포에서 그랩독을 해주고 그러면 예, 알파에서 그랩독을 해주고 그랩독을 해주면 이제 도큐멘터에 이게 이걸 하기 전에 얘들을 먼저 다 머지를 시켜줘야 돼요. 머지 그다음에 머지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장이 된 거잖아요. 그럼 다시 얘를 이 상태에서 알파에서 알파 트랜스퍼에서 그랩독을 해주고 이 친구를 이제 써주는 거죠. 여기서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익스포트 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T라고 할게요. T라고 해주고 원래 상태인 우리의 그런 왜 여기 떠있니? 우리가 만들던 거 부셔주고 컨트롤 N 눌러서 없애주고 T 에디트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 이런 도트 무늬도 저는 지브러시에서 만들었어요. 지브러시에서 만들어서 보시면 이게 너무 작으니까 더블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T 컨트롤 N에서 화면 깨끗하게 해주고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서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서페이스에서
노이즈를 체크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알파 온오프를 눌러주시고 저장한 것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이렇게 보이시죠? 스트렝스를 세게 하고요. 마스크를 멀티플라이로 하면 노이즈는 까만 부분에 들어가고, 우리가 정한 마스크는 윗부분에 들어가게 돼요. 하얀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알파 스케일을 꺼져서 도트라고 한다면 도트를 불러오면 이렇게 되겠죠. 믹스 말고 디프런트, 믹스, 맥스 여러가지 해보신 다음에 얘가 그러니까 이제 디스맵처럼 이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맵을 만드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도트맵을 하면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해서 멀티플라이로 해주고 노이즈를 살짝 이렇게 해서 OK를 해줍니다. 그럼 지금 약간 뭐지? 프리뷰처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 바이 애플리트 메쉬를 하면 이게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근데 지금 세게 너무 세죠. 그래서 저는 세게 말고 마스크 바이 노이즈로 해가지고 이거를 노이즈로 한 다음에 트랜스포즈 방법으로 해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적용해 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맵을 약간 디스맵처럼 쓸 수가 있어요. 맵을 내가 만들기도 편하고 그런 것들의 무늬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그렇게 해서 도트맵을 불러와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모두 다 알파맵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맵을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맵을 하면 되고요. 적용하실 때 애초에 저는 이제 여기 부분을 마스크로 칠한 다음에 반전을 시켜서 여기만 적용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디테일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죠. 시간이 금방 가고 여기도 맵으로 했네요. 시간이 금방 가고 이제 추출을 하기 위해서 완료가 된 상태죠. 로딩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된 파일을 지금 로딩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무거워요. 저는 메모리 1개까지 이것을 섭디를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죠. 소프트에서 채색을 닦으면 이렇게 이 부분은 아까처럼 그렇게 트랜스포즈 방식으로 해서 기즈모를 끄고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을 하고 아이고 잘못했네요. 지금 뭐가 되게 잘못되어 있어요. ESC 다시 문구해서 트랜스포즈로 해서 컨트롤 클릭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마스크 렉탱글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다시 아까처럼 45도를 돌려서 얘를 빼준 다음에 얘를 눌러준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솔로로 놓고 작업을 해요. 솔로로 놓으면 좀 빨라요. 근데 원래 이제 파트들이 이 친구와 이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많이 느리네요.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트인데 이 친구들을 묶어줘야 돼요. 묶어줘서 하나의 맵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준 다음에 UV를 피고 그 UV를 핀 상태에서 그거를 맵으로 추출하고 이제 하는 건데 원래 상태로라면 저번에 작업할 때는 그러니까 섭디를 같은 레벨끼리 묶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같은 디테일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모두 다 섭디를 다 팔로 맞췄어요. 예,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부위끼리 뭉쳐줬거든요. 얘를 누르고서 컨트롤을 누르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 얘가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위로 올려준 상태에서 머지다운을 해서 하나로 합쳐주고 G 플러그인에서 맵을 뽑아서 이 세이브 따위가 오래 걸리네요. 이 자체가 파일이 엄청 무거워요. 섭디를 너무 올려놔가지고 제 섭디로 맵으로 승부를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해서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이 모든 하이퍼를 다 유지해서 렌더를 우리가 걸 수가 없으니까 맵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네. 39초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맵을 뽑기 전에 이 친구들을 UV를 필 때 전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지브러시에서 다 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만약에 제가 다시 작업을 한다면 지금 정리를 해서 렌더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겠죠. 뒷면 같은 경우에는 UV를 작게 만들고 앞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권장을 드립니다. 권장을 드리고 보통 보시면은 저는 이제 시네아포드에서 옥테인을 사용했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아이고 시리가 저를 아는 척을 하네요. 난 그걸 모르는데 시네아포드에서 멀티맵 익스포터를 사용해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말과 디스플레이스만 뽑았고요. 나머지는 고지로 해서 시네아포드로 보냈습니다. 시네아포드로 보냈고 익스포트 옵션에서는 디스플레이스 맵에서는 어댑티브로 했고 노말 맵은 일로 한 다음에 탄젠트, 어댑티브, S노말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작업할 때는 이제 이 친구들이 많은 부분을 더 합쳐서 한 장으로 뽑아서 8K로 뽑았고요. 8K로 뽑았고 이번에는 제가 4K 정도로 해서 타협을 봤는데 4K도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로드를 해볼게요. 아이고. 파일을 로드하는데도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세요. 지금 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어디다 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여기 있다. 브러쉬, PPT, 헤드 샘플. 네.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인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더트를 줘서 노말의 더트 AO의 인버트를 해가지고 엣지가 좀 더 잘 보이게 한 거고요. 따로 재질을 그렇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오픈을 눌렀는데 저걸 눌러가지고 픽처 뷰어에서 열려버렸네.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교육 자료에서 발표. 지금 열리고 있어요. 너무 낮은 로우 폴로 가져오면 이 디스플레이스 맵이 약간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2단계를 올려서 델 로어를 한 후에 맵을 뽑았고요. 그 상태에서가 가장 잘 뽑힌 것 같아요. 지금 상태도 좀 오래 걸리는데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섭티를 줘서 그래요. 섭티를 끄어보면 이 정도 폴리곤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정도 폴리곤에서 작업을 했고요. 좀 더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좀 더 연구를 할 가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완전히 로우폴은 아니죠. 이 정도면 하이폴이죠. 옥테인을 열어보면요. 지금 섭티를 안 올린 상태에서 대두가 되네. 4.0에서 뷰포트 씬 로드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고 하는데 지금 4K 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유 잠깐만 이러니까 느리지. 해상도로 잠궈놔가지고 엄청 느리죠? 아이고 토할 것 같다. 지금 섭티를 안 올린 상태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찌깍찌깍한 디테일들이 뭉개집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섭디는
필요가 해요. 예, 아무래도 이게 옥테인의 한계 같겠죠. 다른 렌더러 레드시프트로도 한번 시간 나면 해보고 싶은데 이거 엄청 느리네요. 이게 제가 옵티마이즈를 안 해서 그런 거겠죠. 보통 이 정도 퀄리티면 제가 2K 맵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 왜냐면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디테일이 나와서 한 번만 이제 제대로 보고 끝마칠까요? 아무런 재질도 넣어주지 않은 상태예요. 보시면 이런 상태죠. 단지 하나를 열어보면 아이고 미쳤네 아주 그냥. 정말 느리네요. 아우, 이런 환경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더 느린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작업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로드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노말 들어가고 디스플레이스 들어가고 더트, 그냥 더트 이렇게 들어간 정도에서 다음 날이 발표였는데 이 머지 하는 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4.0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드 서페이스 관련 녹화를 모두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지브러시 오픈 톡방에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알아내서 답변을 드리던가 아니면 백호쌤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